2025년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판 자체를 아예 뒤흔드는 그런 얘기인데요.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병대 준사군체제입니다. 네, 이게 그냥 해병대 조직 위상을 조금 높여주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창군 이래로 정말 굳건했던 그 육군 중심 패러다임 자체를 흔드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겁니다. 왜 갑자기 해병대 독립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준사군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 국방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논의의 시작점은 아주 명확해요.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 대통령의 질문 하나가 모든 걸 압축하고 있거든요. 해병대 지휘관을 딱 지목해서 해병대의 수건이 준사군 체제라고 하는데 핵심 요구가 뭡니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최고 통수권자가 이 개혁에 얼마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일종의 선언 같은 장면이었던 거죠. 바로 그 준사군 체제라는 말부터가 좀 모호하게 들려요, 사실. 네네. 헌법에는 육군, 해군, 공군 딱 세 개의 군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헌법을 고쳐서 제4의 군대, 해병군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그 지점이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헌법상 3군 체제는 그대로 둡니다. 핵심은 법률, 특히 국군조직법을 고쳐서 해병대에 다른 군과 동등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한이요? 네,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사, 예산, 그리고 작전. 이 세 가지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입니다. 인사, 예산, 작전.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직접 뽑아서 진급시키고 또 자기 살림에 필요한 돈을 직접 짜고 자기 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그 세 가지 핵심 권한을 해군으로부터 독립해서 갖겠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군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본질적인 권한들이죠. 그렇군요. 사실 완벽한 롤모델이 있어요. 바로 미 해병대, USMC입니다. 미 해병대요? 네, 미 해병대도 서류상으로는 해군송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작전권도 완벽하게 행사합니다. 심지어 사성 장군 사령관이 합참의장까지 될 수 있고요. 와, 이 모델을 한국 상황에 맞게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개혁이 현실화됐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좀 상징적인 변화는 뭐가 될까요? 가장 큰 상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병대 사령관 계급이 현재 중장, 별 3에서 대장, 별 4수로 올라갑니다. 와, 대장으로. 네, 육해공든 참모총장과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둘째, 그리고 이게 사실 알맹인데 육군이 갖고 있는 평시 작전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작전 통제권. 네, 이래야만 비로소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기동대가 될 수 있다는 게 해병대의 주장이고요. 바로 그 작전 통제권 문제에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 직속 부대인 1사단, 2사단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없는 구조라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상상하기 힘든 구조죠. 이걸 회사에 비유하면 해병대라는 아주 유능한 전문자 회사의 사장이 자기 회사의 핵심 부서인 1팀과 2팀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거예요. 포항의 1팀은 비상시에 다른 본부 지시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김포와 강화도의 2팀은 평소 업무까지 옆에 있는 다른 본부장이 결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려 52년 동안 이어져 온 거죠. 52년이나요. 정말 기형적이네요. 그렇죠.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이 보고 자리에서 1973년 사령부 해체 이후 52년간 이어진 비정상이라고 직접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이러다 보니 해병대는 상륙작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육군작전을 돕는 보조부대처럼 운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그 로드맵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건부 2단계 환수 방안을 내놨어요. 1단계는 포항의 제2사단인데 이건 국방부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부분이라 2028년까지 환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사단은 해결이 됐군요. 네, 문제는 2단계 수도권 서쪽을 방어하는 제2사단이에요. 워낙 중요한 지역이라 육군의 포병 화력이나 감시 장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는 전력 보강이 먼저다. 좀 신중론을 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국방부가 주저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무기체계나 병력 구조가 부족하다면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발언이 이 개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방부의 입장은 알아서 싸울 능력을 갖추면 그때 권한을 줄게 이거였다면, 그렇죠. 대통령은 아니다, 일단 권한부터 줄 테니 필요한 건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판을 뒤집어버린 거군요. 이건 완전히 접근법이 다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선 권한이양 후 고안이라는 새로운 독트린의 등장이죠. 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건 해병대 2사단을 더 이상 육군의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김포 강화 지역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하나의 작전사령부급으로 키우겠다는 국가적 결단인 셈이에요. 어마어마한 결단이네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독자적인 작전을 하려면 포병부대, 무인정찰기, 지휘통신체계까지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독립을 절실하게 원하는 이유를 알려면 단순히 지금의 문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시작됐다는 50여 년 전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해병대의 역사는 그야말로 영광과 트라우마가 뒤섞여 있어요. 1949년에 창설돼서 한국전쟁 때는 귀신 잡는 해병으로, 베트남전에서는 청룡부대의 신화를 쓰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야말로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그 눈부신 성장이 권력의 견제를 불렀습니다. 1973년 10월 10일 유신 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고 해군에 강제로 통합시켜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조직을 갑자기 해체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이유를 댔나요? 설마 너희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하진 않았을 텐데요? 표면적인 명분은 아주 그럴듯했어요. 경제적 군 운용, 쉽게 말해 국방 예산을 아끼자는 거였죠. 아, 돈 문제. 네, 일개 사단 규모의 해병대가 육군보다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장군 숫자도 많아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동기가 핵심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정치적 동기라면 역시 군 내부의 권력 다툼 같은 거였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신 정권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요? 네, 그들이 막강한 전투력과 단결력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말씀하신 군 내부의 권력, 즉 육군 패권주의입니다. 육군 패권주의. 네, 육군이 모든 걸 장악한 군부 정권 하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해병대는 눈엣 가시였겠죠. 육군 수뇌부의 견제 심리와 유신 정권의 통제 욕구가 맞아떨어진 좀 비극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결국 예산 절감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정권의 견제와 육군의 기득권 지키기가 맞물린 결과였군요. 그 해체로 해병대는 모든 걸 잃었겠네요. 그렇죠. 사령관직은 없어지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해군에 빼앗겼습니다. 신형 장비는 육군에 우선 배정되고 해병대 장비는 계속 노후화됐고요. 말 그대로 식물 해병이 된 겁니다. 해군의 여러 병과 중 하나인 상륙병과 수준으로 격화된 정말 뼈아픈 암흑기였죠. 1973년에 그런 식으로 강제 해체를 당했다면 그 상처와 불신이 엄청났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50년이 지나서 다시 완전한 독립을 눈앞에 두게 된 거죠? 분명히 중간에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해체 이후에도 복원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14년 만에 사령부가 재창설돼요. 87년에요? 네, 하지만 이건 껍데기뿐인 불완전한 독립이었죠. 작전권이나 예산권은 여전히 없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러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터지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 해병대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용맹하게 싸웠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해병대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만들어지고 국군 조직법도 개정되면서 권한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2023년에 터지죠. 바로 최상병 순직 사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이 독립 요구를 조직 이기주의나 권력 다툼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바꿔놓았다고. 어떻게 조직 확대 요구가 정의의 문제로 바뀌게 된 건가요?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화부역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억울한 죽음을 스스로 파헤칠 힘조차 없는 현실을 국민들이 목격하면서 해병대 독립이 단순히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박정훈 대령 개인의 고초가 해병대 전체의 역사적 서름과 겹쳐지면서 엄청난 파급력을 낳은 거죠. 이것이 곧 해병대 독립5법 중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해병대 내에 독자적인 검찰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명문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해병대 독립5법이 이 모든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설계도인 셈이 됐네요. 5개나 되는데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5개 법안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여 있습니다. 먼저 국군조직법은 해병대의 공식 임무에 신속 대응 작전 같은 독자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장관에게 직접 보고요? 네, 군인사법은 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시키고 합참의장까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군사법원법이 해병대 검찰단을 만들어 사법적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개혁법은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무기를 도입하고 이 모든 개혁이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도록 법에 못을 박는 역할을 하는 법안들입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개혁안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판을 크게 바꾸는데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없을 리가 없죠.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3가지 쟁점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첫째는 작전 효율성 대 합동성 저해 논리입니다. 효율성이냐 합동성이냐. 네, 해병대는 독립해야 전문성이 높아져서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하죠. 반면 반대측, 특히 해군에서는 해병대와의 긴밀한 연계, 팀이 깨지면 상륙작전 능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육군과의 협조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역시 돈과 사람이겠군요.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벽이죠. 예산과 병력의 한계 문제입니다. 인구 절벽 때문에 2040년이면 군인 병력이 30만 명대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병대만 병력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는 게 과연 타군과의 형평성에 맞느냐는 비판이 있고요. 또 이 사단을 독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조 원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3가지 쟁점 다 일리가 있네요. 특히 두 번째, 예산과 병력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벽처럼 들립니다. 인구는 줄고 다른 군도 현대화해야 하는데 해병대에만 이렇게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거의 제로섬 게임 아닌가요? 바로 그게 3번째 쟁점과 연결됩니다. 바로 해군의 위기감과 조직 이기주의 문제죠. 해병대가 하나의 군처럼 독립해버리면 현재 해군 전체 예산과 병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해병대 몫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와, 3분의 1이나요? 네, 해군 입장에서는 조직의 규모와 위상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해군이 계속 합동성 유지를 명분으로 신중론을 펴는 데는 이런 조직 내부의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이 해병대 독립 문제는 단순히 한 군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는군요. 52년 전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는 문제인 동시에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와 미래의 안보 위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국방 전체의 혁신 과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개혁이 한국군이 육군 중심의 거대한 재래식 군대에서 벗어나서 각 군이 전문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대적인 합동군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네.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수적이에요. 첫째, 현장에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전권을 넘겨야 합니다. 둘째,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5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독립이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군, 공군과 어떻게 긴밀히 협력할 것인지 그 통합국방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자, 단순히 미국 모델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안보 환경에 맞는 진정한 한국형 국가전략기동부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는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